안녕하세요. 아랍비숑입니다. 이번 시간 소개할 책은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가수 이적 씨의 지문 사냥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적 씨의 현실에서 잘 접할 수 없는 몽상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적 씨의 특이하고 기괴한 상상력이 동원되었지만 결코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점이 이 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고딕풍 책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야기만으로 아주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저는 테마 중에서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라는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자정이 가까운 시각, 지하철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그렇게 하염없이 졸다간 역을 지나치고 말지. 친구들이 강권하는 술을 모두 받아 마신 후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역까지 전력으로 뛰어온지라 온몸이 노곤한 졸음에 젖어가고 있었기에 금속성의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한쪽 눈을 배시시 떠 소리가 들려온 옆자리를 봤더니 사람은 없고 푸른색의 우산 하나만 덜렁 놓여 있었다. 이럴 줄 알았다. 또 잃어버린 우산이다. 대략 한 달에 두어 번은 벌어지는 일이다. 세상엔 잃어버린 우산들이 유난히 만만하게 보고 말을 거는 타입의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양이다. 헤어스타일 탓일지도 모른다. 종착역까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자게 내버려둬요. 퉁명스레 쏘아붙이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물방울 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래, 동행이구먼. 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쯤 되면 잠자기는 글렀다. 신경질이 나 머리를 흔들고 주위를 돌아보니 이미 우산으로부터 멀리 자리를 피한 아저씨들이 여기저기서 킥킥대고 있었다. 잘 걸렸네. 구경이나 하자라는 심보가 얼굴에 가득하다. 이러니 함께 사는 사회의 따위는 여전히 요원한 것이다.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낡은 우산이랑 말동무라도 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좀 피곤한 족속이긴 하지만. 어디로 가는데요? 종착역에 내려서 시외버스라도 타시나? 나는 하하, 드디어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로 간다. 푸른 우산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 우산들의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그 도시 말인가? 하나, 내 쪽에서 먼저 몸이 닳아 질문을 퍼붓다간 콧대 높은 우산이 빙빙 돌리는 말장난에 농락당하기 십상이다. 나는 짐짓 신드렁한 척 되물었다.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라 그런 건 금시초문인걸요. 푸른 우산은 내 말을 못 들었는지 날개를 펄럭거리며 말을 이었다.
결국 마침내 기어이 이 날이 올 줄 알았지. 오늘 아침 출근하던 나의 네 번째 주인 녀석이 나를 집어들었을 때 말이야. 그것도 정신없이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이내 다시 돌아와 우산통 속의 여러 친구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집어들었을 때 말이야. 나는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는 걸 직감했어. 푸른 우산은 자신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내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캐내기는 한결 쉬워진 셈이다. 뜻밖의 횡재인걸? 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란 게 뭔데요? 우산은 불쾌한 듯 멈칫하더니 이 마당에 용서 못할 게 무엇란 말인가 라는 듯 선택받은 자의 미소를 머금고는 친절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 우산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앙상한 뼈대가 조립될 무렵부터 그 도시 이야기를 하지. 그 도시는 말하자면 말이야. 모든 우산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낙원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우산은 공장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그곳으로 직행하는 기적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우산에겐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지. 물론 영영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채 찢기고 구부러져 휴지통에 버려지는 대부분의 평범한 우산에 비하면 그것조차 엄청난 행운이지만 말이야. 전설에 따르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낡은 우산이 우여곡절 끝에 비틀거리며 그 도시의 관문에 들어서면 수천만 개의 우산이 동시에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올라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며 그 어린 양을 환대한다네. 수많은 우산들이 태양을 가려 대낮에도 도시 전체가 어두워질 정도라니 말 다 했지 뭐야. 우산들은 극진한 정성으로 어린 양을 싣고 다듬어 몇 시간 만에 젊고 싱싱한 새 우산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곤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말하는 도중에 푸른 우산은 갑자기 뛰어올라 날개를 활짝 펴고 빙글 한 바퀴 도는 시범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나도 모르게 그 멋진 퍼포먼스에 감격해 손뼉을 치다 주위의 시선에 겸연쩍어져서 두 손을 허리춤에 감췄다. 그때 열차가 서서히 지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다리를 건너는 중이었다.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세찬 빗줄기가 보였다. 소나기다.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는 비. 아까 지하철을 탈 때만 해도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떠올랐다. 근데 말이죠. 그 도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죠. 아니, 언제나 비가 내리겠죠. 비? 비 따위는 오지 않아. 푸른 우산은 단호히 말했다. 비가 안 온다고요? 아니, 우산들의 도시에 비가 오지 않는다니. 우리 우산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원흉이 뭔지 아나? 바로 비야. 그놈의 지긋지긋한 비 때문에 우린 마구 펼쳐져 흠뻑 젖었다가 맑은 날엔 어느 구석에 버려진 채로 서서히 녹슬게 되지. 우리의 낙원엔 그런 고통이 존재해서 되겠나?
아무렴 우리가 그 빛나는 도시에 가서까지 비를 맞으며 고생해야겠나? 누구를 위해서? 자네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왜? 그곳엔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걸. 온전히 우산만을 위한 세상이란 말이야. 알겠나?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니. 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난 무언가 이야기하려다 입을 닫았다. 우산이란 것의 존재 이유에 대한 따분한 얘기를 꺼냈다간 당장 푸른 우산에 들뜬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았고, 결정적으로 환승역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차내로 밀려 들어와 푸른 우산과 나 사이를 메워버렸기 때문이었다. 난 다시 앞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의 모습에 대하여 상상해 보려 했다. 우산들이 줄을 지어 빙글빙글 도는 영화 싱잉 인 더 레인의 한 장면만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외엔 도대체 이 우산들이 어떻게 살고 사랑하고 즐기고 꿈꾸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뿌연 상상의 구름 속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날 흔들며 말했다. 일어나요, 아저씨. 종착역이에요. 내려요. 눈앞이 흐릿했다. 점점 선명해지는 시야엔 한심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는 초록색 옷의 공익근무 요원이 보였다. 나는 황급히 입가에 침을 닦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모든 사람이 내리고 객차는 불도 반쯤 끈 상태로 멈춰서 있었다. 고개를 꾸벅이고 일어나 얼른 열차에서 내렸다. 그때 뒤에서 공익요원이 나를 불러세웠다. 아저씨, 우산 가져가야죠. 돌아보니 푸른 우산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갖고 가요. 밖에 비 많이 와요. 순간 생각이 고속열차처럼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니에요. 그 우산 따로 갈 데가 있어요. 공익근무 요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리다 알아서 하라며 푸른 우산을 들고 다음 객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와 우산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그때 우산은 웃고 있었다.